저도 뭐 여기 와서 지금 그 얘기를 들었고 오늘 오전에 혁신위원도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. 놀랍고 우리 안철수 그 위원장님이 당대표 출마를 굉장히 고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. 혁신위원장을 하게 되면 당대표 출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대표를 하는 것보다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보람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당대표는 출마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듣고 있었고 그 과정이 이제 지난주에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글쎄요. 네, 오늘 첫 코너 인터뷰를 부탁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첫 출연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자주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. 워낙 의원님께서 사실 예. 뭐 방송에서도 얼굴을 자주 뵀었고 또 대변인으로 사실 카메라 앞에 굉장히 많이 서셔서 저도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 마치 자주 뵀던 것처럼 좀 익숙합니다. 예, 글쎄요. 뭐 저도 대변인을 1년씩이나 하면서 워낙 뭐 많은 일을 겪어서 대변인으로 이제 좀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 1년이 정말 10년처럼 저에겐 길었죠. 그래서 지금은 뭐 대변인 안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뭐 그럼에도 요새 방송 출연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은 주로 또 어떤 일에 좀 글쎄요. 이제 대변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. 네. 시간도 없고 또 당직이라는 게 하루 종일 또 당의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쁜데 지금은 뭐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고 저희 이제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많은 또 충고도 받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데 지금 당연히 워낙 어려우니까 사실 방송도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자제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이 어려워서 또 저희 당 입장을 또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지금은 예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내 상황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예. 저희가 사실 갑자기 속보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좀 준비한 질문에서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오늘 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그런 좀 예정이 있었는데 방금 이제 속보에 따르면 그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좀 거부하겠다 그리고 당대표로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지금 기자회견을 이제 아마 10시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바꾸신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저도 뭐 여기 와서 지금 그 얘기를 들었고 오늘 오전에 그 전에 이제 혁신위원도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. 놀랍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철수 그 위원장님이 원래 당대표 출마를 굉장히 고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하게 되면 당대표 출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대표를 하는 것보다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더 보람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고 당대표는 출마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듣고 있었고 그 과정이 이제 지난주에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게 이제 8월 중순경을 전당대회로 보고 있으니까 당대표 출마하실 분들의 윤곽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지 않습니까? 지금 뭐 김문수 전 후보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쎄요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혁신이 구성을 둘러싸고 당 비대위 쪽과 좀 마찰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끝나고 좀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 당을 지켜보시는 지지자나 국민분들께도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것이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예. 사실 취재하는 기자들도 조금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존의 혁신위원회 이제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발표될 걸로 알려지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좀 안철수 의원의 그런 인성 관련해서도 조금 약간 마찰음이 있는 거 아니냐,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. 근데 지난주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느낌은 크게 없었고 뭐 물론 어떤 위원회를 꾸릴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장과 뭐 혁신위원장이 기탄 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 이것도 저는 당 혁신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
당 내부의 소통 구조가 동맥경화가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제 그런 점이 저희 당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투명하고 또 서로가 좀 의견을 진솔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혁신위원이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난주까지 제가 뭐 추경 예산안 때문에 당에 의총에도 계속 하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크게 못 느꼈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저도 지금 좀 상황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. 예. 아마 뭐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후의 상황 뭐 좀 그렇죠. 취재한 예, 예. 보도들이 나오면 좀 더 예,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이 시간 중에라도 10시에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네. 혹시 내용이 나오면 또 네. 좀 얘기를 해보죠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.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포부를 밝히긴 했습니다. 예. 의식불명 상태인 당의 메스를 들겠다.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친한계에선 뭐 중진들의 불출마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. 약간 이런 식의 좀 개혁안도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 뭐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이 상태로는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라면 당의 혁신 이런 건 근데 어떻게 저는 뭐 방법이 혁신위가 어떻게 예. 다시 구성이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네. 저희 당의 개혁이나 혁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첫 번째는 당의 운영에 관한 혁신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책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지 않습니까? 예. 물론 그 책임이 무슨 당내 뭐 중진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. 뭐 초선부터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다 있는 것인데 네. 다만 뭐 국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혁신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. 근데 이제 다만 인적 청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네.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인적 청산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당 안팎에서 사람을 그냥 두고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다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그 정치의 인적 청산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. 총선이 앞으로 이제 3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나는 3년 뒤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끌어내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다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네. 않습니까? 이 지방선거에 어떤 인물들을 공천할 것인가도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혁신의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의 체질을 좀 개선을 하고 또 당내 의견을 주도하는 그 얼굴들의 네. 좀 변화가 생기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이런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는 저도 뭐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중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8월에 이제 전당대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종의 당에서의 뭐 혁신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당 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고 뭐 여러 말씀하신 대로 뭐 김문수 후보나 여러분들이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의원님 보셨을 때는 앞으로 다음에 당 대표는 좀 어떤 면에서 좀 당의 혁신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?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당의 혁신, 특히 야당의 혁신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의 투 트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첫 번째는 당내 문제에 대한 메스를 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뭐 야당다움을 되찾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잘못된 것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싸워줄 수 있는 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이것도 첫 번째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당내 문제인데 지금 이제 뭐 여론이라든지 또는 뭐 평론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주로 당내 문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아마 당 대표가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야당다움을 찾는 쪽에서 혁신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분이 계실 거고 당내 개혁의 문제를 가지고 그 혁신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. 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래야지 저희 지지자들로부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야당다움을 되찾아야지 저희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 전체로 보면 저희 당이 잘못해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자칫 잘못하면 내부 권력 투쟁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네. 있다. 혁신의 테마들이 내부 권력 투쟁으로
흐르는 것 이게 제가 보기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럴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, 사실은. 예. 알겠습니다. 뭐 지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이제 또 당권 도전을 이제 가시화를 했고 예.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. 내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. 이런 좀 발언을 하셨어요. 굉장히 좀 뭐 대선 패배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의사를 드러낸 건데 당신과 민심 좀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? 이제 김문수 전 후보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네. 자유의 종을 울릴 때다. 이재명 대통령과 싸워야 할 때다라는 것이 야당다움을 되찾겠다는 뜻이거든요. 저 부분이. 이제 제가 이제 저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. 근데 뭐 그것뿐 아니고 김문수 전 후보님은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고 네. 또 뭐 그 공관위원장 하실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공천을 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적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김문수 전 후보님이든 한동훈 전 대표든 또 뭐 누구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용광로처럼 우리의 의사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당원들에게 선택받았을 때 그래야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분의 어떤 선출직으로서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뭐 눈치 보기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. 네. 그래서 누구든 우리 당을 살려야 되겠다는. 왜냐하면 혁신위가 지금 만약에 자초한다면 결국은 저희 당의 혁신은 다음 당 대표의 역량에 그렇죠. 맡겨질 겁니다. 네.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 혁신위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한 달 남짓 한 달 뭐 열흘 정도 남은 시간 아닙니까? 그래서 그 한 달 열흘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 무슨 인적 청산이 가능하겠느냐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 저희에게는.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돼야 되겠죠. 예, 예.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는데 예. 사실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좀 어떤 포인트를 좀 가장 고심한다고 보시나요? 글쎄 저는 뭐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또 평론가 분들이 뭐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지면 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하시는 거 뭐 다 네.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본인의 실존적 고민도 그런 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네. 그러나 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것 때문에 좌고우면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이 시기에 나와서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저는 나올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의 테마들이 당 대표가 누가 나오든지 저희 당의 당 대표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선의의 경쟁자들입니다. 네. 근데 적어도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대적 감정들이 강해요. 그래서 그게 뭐 과거에도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당은 그런 내부 분열로 가는 상황을 만들면 정말 앞으로 긴 시간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 지지자분들도 누가 더 적합한 것인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걸 내부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네.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늘 내분으로 나를 지냈느냐라는 이런 그 비판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선의의 경쟁으로 이 당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이번에 다 나와서 네.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좀 후보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기존의 대선에 이제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나 좀 알려지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. 혹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좀 뉴페이스라고 할까요? 좀 새로운 인물들이 좀 후보군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시나요?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저희 네. 당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 당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그 관료화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관료화라고 하는 것은 상사가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따르는 이런 것들인데 정당은 적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.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걸 존중해주고 뭐 나이가 어리든 선수가 어리든 존중해주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받아들여주고 이게 이제 좋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점에서는 적어도 지금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하다.
그래서 그것을 뚫고 누군가 뭐 초선이 됐든 나이 어린 네. 후보가 됐든 이런 분들이 나와주면 더 고마운 일이죠. 네.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의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, 우리 지지자들이 의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,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 혁신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네.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혁신이 무슨 혁신위원회가 구성해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 그게 혁신이 아니고 저는 우리 전당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혁신의 의지가 있는 분들, 그리고 혁신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,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전면으로 들어선다면 네. 그것이 곧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당의 토양이 그렇게 막 그 본인이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스럽게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아닌 것 네.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, 사실은. 예. 사실 대선 이후에 보수에서의 여러 가지 뭐 개혁이나 재편 이야기를 하면서 뭐 김문수 전 장관님도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좀 언급을 하면서 좀 이재명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입장도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같은 당이니까 사실 뭐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뭐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이준석 의원 얘기까지 꺼내는 건 사실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좀 언급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? 있죠. 지금 저희 당의 가장 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드리고 싶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됐다가 그것이 이제 당내 갈등으로 번지면서 결국은 탈당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잉태한 저희 당의 내부의 분열이 하나가 있고 네.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저희 당이 뭐 계엄에 뭐 찬성을 했다거나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. 당일날 저희는 이건 부적절한 계엄이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 한 2달 정도 거치면서 탄핵 과정에서 벌어졌던 거기에서 온 내부의 분열이 하나가 있고 네. 또 세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또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또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도 있고 좀 소극적이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처지와 입장에서 뭐 최선을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. 그러나 적어도 우리 유권자가 보는 입장이나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이 변수들이 워낙 복잡합니다.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문제도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결국은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네. 우리가 더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 개인적인 문제가 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의원 제명 뭐 네.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수사가 아직도 좀 덜 마무리가 된 부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은 있겠죠. 네. 그러나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. 그러나 힘을 모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힘을 모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주류적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. 이준석 후보가 그 스펙트럼에서 어떤 정도의 지점에 있는 것인지 네. 이 부분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